저 애 또 왔네. 뭐 훔치려나 봐. 움츠러든 어깨를 한껏 낮추고 시장 입구를 들어서는 민수의 귓가에 상인들의 속삭임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익숙한 말들이었죠. 민수는 마치 듣지 못한 척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허름한 교복 소매는 여러 번 꿰맨 자국이 선명했고 신발은 양쪽 끝이 닳아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주 오는 이 시장은 온갖 냄새와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튀김 기름 냄새, 생선 비린내,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여 정신없는 풍경을 만들어냈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곳에 오면 신나서 이것저것 구경하며 즐거워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위해 제일 싼 채소를 찾아 헤매는 것이 그의 일과였으니까요. 민수야, 오늘은 무값이 많이 내렸다. 저기 가서 한번 물어봐라.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던 할머니가 손짓했습니다. 허리가 굽어 항상 땅을 보는 듯한 자세였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언제나 힘이 넘쳤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굵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며 손주를 키워온 흔적이었죠. 민수는 무 파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 무 얼마인가요? 상인은 민수를 힐끗 보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3,000원이야. 근데 그냥 구경만 하려면 비켜줄래? 손님 막아. 민수의 입에서는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니 1,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어제 학교 앞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받은 돈이었죠. 2,000원에는 안 될까요? 할머니가 아파서. 민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에이, 또 그런 말로 싸게 사려고 하냐? 너네 같은 애들 많이 봤어. 안 된다니까. 돈 없으면 가. 시장 안에 여러 사람들이 그 모습을 흘끗거리며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억울함이 뒤섞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이런 상황도 이미 익숙했으니까요.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할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무 없이도 찌개 맛있게 끓여줄게. 우리 민수 학교에서 힘들지 않았어?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은 언제나 민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모진 말을 던져도 할머니만은 항상 민수 편이었습니다. 학교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체육 시간에 조를 짤 때 민수는 마지막까지 선택받지 못했고 급식실에서는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교복이 낡았다는 이유로, 학용품이 변변찮다는 이유로 친구들은 민수를 은근히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더 힘들어할 테니까요. 시장을 빠져나오는 길, 슈퍼마켓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민수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창문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함, 진열대 정리,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집에서도 가까웠습니다. 용기를 내어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아르바이트 모집한다는. 슈퍼마켓 주인은 카운터 뒤에서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몇 살이나 됐다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물건 빼돌리면 어쩌나?
안 돼, 안 돼. 나가봐. 또다시 거절당한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슈퍼마켓을 나왔습니다. 주머니 속 2,000원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늘도 할머니와 둘이서 그저 김치와 밥으로 저녁을 때워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길을 걸으며 민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꿈꾸던 변호사가 되어 할머니에게 좋은 집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날이 올 거라고, 할머니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고 세상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며 민수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꾹 참고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용기를 내어 말해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죠. 민수야, 아침 먹고 가렴. 할머니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김치와 계란 프라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손님 집 청소를 다녀오고도 아침 일찍 일어나 민수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지 못한 채 그릇을 닦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제가 설거지할게요. 민수가 한 입 김치를 넣고는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이구, 그러다 학교 늦겠다. 어서 먹고 가거라. 하지만 민수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할머니는 웃으며 물러섰습니다. 할머니의 웃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이 소리를 더 자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선생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죠. 장학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 테지만 그건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담임 선생님께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장학금 신청하고 싶은데요. 입안에서 여러 번 중얼거리며 연습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다시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한 무리의 아이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가자 갑자기 대화가 끊겼고 불편한 침묵이 교실을 감쌌습니다. 야, 오늘도 그 교복이네. 언제까지 그거 입을 거야? 누군가의 놀림에 다른 아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귀가 뜨거워졌지만 반응하지 않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참는 것, 그것이 민수가 학교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으니까요. 수업이 시작되고 민수는 그 어느 때보다 집중했습니다. 공부는 민수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문제를 풀 때만큼은 모든 고민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내준 수학 문제를 제일 먼저 풀어 손을 들었을 때 선생님의 놀란 표정이 민수에게는 작은 승리로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1,000원으로 빵 하나를 사서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민수의 비밀 장소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이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을 보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우르르 교실을 빠져나갈 때 민수는 담임 선생님께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선생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생님은 민수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무슨 일이니? 저 장학금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힘드셔서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더니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자료를 찾아줄게. 잠시만 기다려. 민수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선생님이 서랍을 뒤지며 서류를 찾아주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그리 차갑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하교 시간, 민수는 장학금 신청서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만큼은 할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시장 상인 중 한 명이 손가락으로 할머니를 가리키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할머니가 가져갔어.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민수는 달려가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보자 더욱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나 물건 훔친 거 아니다. 믿어줄 거지? 그 말에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경찰도 와 있었고 시장 상인들은 모두 수군거리며 할머니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 본 거예요. 민수의 외침은 시장의 소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아무도 어린 소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렇지. 훔치고 나서 거짓말이나 하고. 그 말에 민수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항변해도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할머니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조사만 하고 풀어드릴 테니 협조해 주십시오. 경찰관의 말에 할머니는 체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약속할게요.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경찰과 함께 시장을 빠져나갔고 민수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주머니에는 장학금 신청서가 구겨진 채 들어 있었고 마음속에는 불타오르는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구해야 해. 반드시. 민수는 경찰서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분주하게 오가는 경찰관들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자 사무적인 공기가 민수를 감쌌습니다.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제각각의 이유로 와 있었고 누구도 어린 소년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우리 할머니가 여기 계신데요. 민수가 접수대에 있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서류 작업을 멈추고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내 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시니? 민수가 할머니 이름을 말하자 경찰관은 컴퓨터로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신지
무서워하시진 않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 물건 절도 혐의로 조사 중이신 분이구나. 지금은 조사실에 계셔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오렴. 경찰관의 무심한 말에 민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잠깐만이라도 할머니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으세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민수의 간절한 눈빛에 경찰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한숨을 내쉬더니 전화기를 드러내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반장님, 절도 사건 조사 중인 할머니 손자분이 왔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관은 민수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몇 분 후 다른 경찰관이 나와 민수를 안내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조사실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의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작아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에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달려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경찰서의 분위기가 할머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를 꼭 도울 거예요. 민수의 다짐에 할머니는 그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경찰관의 안내로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린 친구가 할머니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민수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절대 도둑질 같은 거 안 해요. 누군가 잘못 봤거나 오해가 있을 거예요. 민수의 확신에 찬 말에 경찰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 말에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증거. 그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할머니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민수는 곧장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시장 입구를 통과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결심이 민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시장은 저녁 시간이 되어 더욱 붐볐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민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시장 중앙에 위치한 작은 잡화점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서자 긴장감이 엄습했지만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사려고 왔니? 가게 주인이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50대로 보이는 남성으로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할머니가 여기서 물건을 훔쳤다고 신고하셨다면서요? 그 말에 가게 주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수를 노려보더니 손가락으로 가게 밖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그 도둑 할머니 손자구나? 어서 나가. 여기서 더 이상 뭘 훔쳐갈 생각이냐? 민수는 물러서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절대 도둑질 안 해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CCTV 같은 건 없나요? 가게 주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CCTV? 그런 거 없어. 내 눈이 CCTV야. 내가 분명히 봤다고. 내 할머니가 물건을 집어넣고 가는 걸.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CCTV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증거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럼 어떤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가게 주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가게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비싼 화장품이야. 5만 원짜리.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화장품을 훔칠 리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화장 한 번 안 하고 사셨습니다. 더구나 5만 원이나 하는 비싼 물건을 훔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화장품 같은 거 안 써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할머니가 그런 걸 가져갔을까요? 민수의 진지한 질문에 가게 주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린애가 뭘 안다고. 어서 나가라니까. 결국 민수는 가게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할머니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수를 무시했지만 몇몇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중 한 노점상은 민수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 시간에 시장 입구 슈퍼마켓에 CCTV가 있을 거야. 가끔 그쪽으로 도둑이 들어서 최근에 설치했다고 들었어. 그 말에 민수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CCTV. 그것이 할머니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민수는 곧장 슈퍼마켓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슈퍼마켓 주인은 민수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제 아르바이트를 거절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또 왔어? 이번엔 뭐야? 민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CCTV 좀 확인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할머니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거든요. 슈퍼마켓 주인은 한참을 민수를 쳐다보더니 의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랑 날짜만 말해봐. 민수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알려주었고 슈퍼마켓 주인은 컴퓨터로 CCTV 영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 영상에 할머니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기 있네. 근데 화질이 그리 좋지 않아서. 슈퍼마켓 주인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이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 할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시장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누군가가 할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요. 저 사람 누구죠? 할머니 뒤에 따라가는 사람. 민수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은 영상을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확실히 누군가 내 할머니를 따라가고 있네. 민수의 머릿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누군가 할머니를 의도적으로 따라갔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도둑이라면, 민수는 이 증거가 할머니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경찰에 보여드려야 해요. 슈퍼마켓 주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SB에 영상을 복사해주며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가 정말 결백하길 바란다. 그 말에 민수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USB를 손에 꼭 쥐고 민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학교가 끝나면 바로 경찰서에 가서 이 증거를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텅 빈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없는 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할머니가 준비해둔 김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약속할게요. 그날 밤 민수는 거울 앞에 서서 연습했습니다. 내일 경찰관들에게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설득할지 연습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결백합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민수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진짜 변호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꼭 할머니를 구해야 해. 반드시.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둘러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제 받은 USB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죠. 민수는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았지만 할머니를 위해서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학교 교문을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이 민수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일 들었다. 괜찮니? 선생님의 걱정 어린 말에 민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할머니는 결백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증명할 거예요. 민수의 확신에 찬 대답에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선생님이 도와줄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렴.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민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리며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분명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을 테죠. 민수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견디면 방과 후에 바로 경찰서로 가서 할머니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CCTV 영상이 정말 할머니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 경찰들이 영상을 진지하게 볼까? 그리고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지막 수업종이 울리자마자 민수는 책가방을 챙겨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급했습니다. 학교에서 경찰서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가는 민수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수는 계속해서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저장 장치가 할머니를 구할 열쇠라고 생각하니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민수는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어제와 같은 긴장감이 민수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 있는 경찰관은 어제 본 사람과 달랐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어제 할머니가 절도 혐의로 오셨는데 그 사건에 대한 증거가 있어서 왔습니다. 경찰관은 민수를 쳐다보더니 이름을 물었습니다. 민수가 대답하자 전화를 걸어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어제 민수를 도와준 그 경찰관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그 꼬마구나. 무슨 일이니? 민수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증거를 찾았어요. CCTV 영상이에요. 여기에 할머니가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요.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민수에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로 안내받은 민수는 경찰관이 USB를 연결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영상인지 설명해 줄 수 있니?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시장 입구 슈퍼마켓 CCTV예요.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할머니 뒤로 누군가가 따라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 사람이 진짜 도둑일지도 몰라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정확히 민수가 말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을 걸어가고 그 뒤로 수상한 사람이 따라가는 모습이었죠. 경찰관은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더니 다른 경찰관을 불러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 영상만으론 확실한 증거가 되진 않지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야. 좀 더 조사해 봐야겠어. 다른 경찰관의 말에 민수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할머니를 의심하는 것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할머니 풀어주실 수 있나요? 민수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첫 번째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증거가 더 확실해지면 가능할 거야. 내가 이 사건을 맡고 있으니 좀 더 조사해 볼게. 민수는 실망했지만 적어도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물었고 경찰관은 허락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지만 민수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민수, 학교는 잘 다녀왔니? 항상 민수를 먼저 걱정하는 할머니의 모습에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에게 CCTV 영상에 대해 설명했고 할머니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할머니를 위해 뛰어다녔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민수는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꼭 할머니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입니다. 경찰서를 나온 민수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를 따라간 의심스러운 사람에 대해 알아내야 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민수는 가게마다 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누가 진짜 도둑인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대부분은 무시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민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요즘 시장에서 물건이 자주 없어지긴 했어. 할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지. 그 수상한 사람, 나도 본 것 같아. 하나둘씩 정보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한 구석에서 자주 보이는 수상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최근 물건이 자주 없어진다는 소문들이 민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시장 다른 쪽에 있는 약국에도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국 주인은 민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기꺼이 CCTV 영상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영상에는 할머니가 가게 앞을 지나가는 모습과 함께 그 수상한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훔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증거예요. 민수는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약국 주인도 놀란 표정으로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구나. 경찰에 알려야 해. 약국 주인은 기꺼이 이 영상도 민수에게 복사해 주었고 필요하다면 경찰에게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희망에 부풀어 경찰서로 돌아가려던 민수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다시 가더라도 오늘 할머니를 데려올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보다는 더 확실한 준비를 해서 내일 할머니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할머니의 결백을 증명할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내일 경찰에게 보여주기로 말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직접 할머니를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할머니가 결백하다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했고, 진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시간대별로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민수는 계속해서 작업했습니다. 시장에서 물은 정보들, CCTV 영상의 내용, 그리고 할머니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왜 화장품 같은 것을 훔칠 이유가 없는지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결백을 주장하는 글을 썼습니다. 비록 13살 소년의 글이지만 그 안에는 진심과 정의,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셨고 항상 바르게 사셨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할머니는 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민수는 꾹 참았습니다. 이제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를 구해야 할 때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민수는 내일 학교가 끝나면 바로 경찰서로 가서 이 모든 증거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할머니를 변호할 용기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더욱 단단한 결심을 안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꼭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민수는 자신이 준비한 자료들을 머릿속으로 되새겼고 어떻게 말할지 연습했습니다. 마지막 종이 울리자마자 민수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오늘 어디 가니? 경찰서에 가요. 할머니를 구하러요. 민수의 단호한 대답에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가줄까? 그 말에 민수는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그동안 혼자서만 싸워온 민수에게는 큰 힘이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정말요?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머니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선생님도 힘이 되어주고 싶구나.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편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 기뻤습니다. 선생님과 함께라면 더 힘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민수와 선생님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수의 가방 안에는 할머니의 결백을 증명할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고 마음속에는 할머니를 꼭 구하겠다는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그 작은 소녀는 진정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민수와 선생님은 바로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이제 민수에게는 낯익은 공간이 되어버린 경찰서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슴에 품은 결심과 가방 속의 증거들이 민수에게 특별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왔던 민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선생님도 같이 왔어요. 할머니 사건에 대한 추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민수의 당당한 목소리에 접수 담당 경찰관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의 소심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담당 형사님을 불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어제 민수를 도와준 경찰관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과 인사를 나눈 후 그는 민수와 선생님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져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증거니?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가방에서 준비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USB와 함께 밤새 작성한 노트, 사건의 시간대별 정리 자료, 그리고 할머니의 결백을 주장하는 글을 차례로 내놓았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CCTV 영상 외에도 시장 약국의 CCTV 영상을 더 구했어요. 이 영상에는 할머니를 따라다니던 그 사람이 실제로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는 USB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약국 CCTV 영상이 재생되었고 정확히 민수가 말한 대로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약국에 들어가 진열대에서 무언가를 집어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진짜 도둑이에요. 민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더니 다른 경찰관들을 불러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영상은 확실히 중요한 증거야. 이 사람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어. 담당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을 혹시 아니? 시장에서 본 적 있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이내 생각이 났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가끔 시장에서 보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서성이던. 민수의 말에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미 비슷한 사건으로 수배 중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 선생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탄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민수야. 내가 이렇게 증거를 모아올 줄은 몰랐어.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내심 뿌듯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영상을 더 자세히 분석하는 동안 민수는 자신이 밤새 준비한 글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할머니의 결백에 대해 쓴 글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지한 얼굴로 민수의 글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글에는 할머니가 평생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왜 도둑질을 할 이유가 없는지, 그리고 민수의 진심 어린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글을 다 읽은 경찰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감동받은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경찰관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제 전부예요. 할머니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민수의 진심 어린 호소와 함께 영상 증거도 확실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상의한 후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증거들로 충분히 할머니의 결백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일단 할머니는 오늘 석방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고 경찰관은 미소 지으며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대기실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보자마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민수. 할머니와 민수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그동안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에 가요. 함께요. 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할머니를 구해주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경찰서를 나서는 할머니와 민수, 그리고
선생님의 모습은 마치 작은 승리의 행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와 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어제의 경찰관과 함께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잡화점 주인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거실에 앉자 잡화점 주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오해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CCTV 영상 속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분이 오해한 것이 확실해졌고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왔습니다. 민수와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잡화점 주인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받지 않으려 했지만 잡화점 주인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지요. 할머니의 너그러운 말에 잡화점 주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내가 찾아낸 증거 덕분에 시장에서 오랫동안 물건을 훔쳐왔던 범인을 잡을 수 있었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이 단지 할머니를 구하는 것을 넘어 더 큰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그런 증거들을 다 찾을 생각을 했니?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변호사들이 증거를 찾는 걸 봤어요.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야.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 말에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인정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의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수야,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제출한 장학금 신청서가 통과됐어. 다음 학기부터 학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야. 민수는 기쁨에 펄쩍 뛰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전하자 할머니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장학금을 받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갑자기 찾아온 행운의 연속에 민수와 할머니는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는 문득 생각이 났다는 듯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민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사주고 싶구나. 그리고 남은 돈은 내 대학 학비를 위해 모아둘 거야.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자신보다 민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있어 민수는 언제나 행복했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민수의 용기와 할머니의 결백을 축하하는 듯 했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변호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그 꿈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언젠가 진짜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그리고 할머니에게 더 좋은 삶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라며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잠에 빠져드는 순간까지도 민수의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이겨낸 자의 승리의 미소였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희망의 미소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민수는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 찬 채 등교길에 올랐습니다. 지난주의 사건은 민수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민수의 가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고 더 이상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민수는 할머니를 위해 싸웠던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해 있었습니다. 교문에 들어서자 몇몇 학생들이 민수를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의 사건과 민수가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보여준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학교에까지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야, 민수, 너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찾아냈다며? 교실에 들어서자 반장이 먼저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진짜 변호사처럼 수사했다던데. 아이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늘 외톨이였던 교실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평소라면 혼자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보내던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민수의 책상으로 모여들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점심 같이 먹을래? 우리가 너 자리 하나 비워놨어.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먹던 점심을 친구들과 함께 먹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처음으로 교실 한가운데의 테이블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민수에게 질문을 하고 민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너 나중에 진짜 변호사 될 거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한 친구의 말에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꿈이 이제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민수가 가방을 챙기고 있을 때 담임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잠깐 시간 있니? 교장 선생님께서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선생님을 따라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궁금했지만 더 이상 두려운 마음은 없었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자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카메라를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민수구나. 들어오렴.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야, 이분은 지역 신문사 기자 선생님이시고 이분은 지역 법원의 판사님이시란다. 교장 선생님의 소개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판사라니요? 왜 자신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안녕, 민수야. 내 이야기를 들었단다. 할머니를 위해 증거를 찾고 진실을 밝혀낸 너의 용기에 대해 말이야. 판사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긴장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법률 지식도 없는 어린 학생이 그런 증거를 찾아내다니 놀라운 일이야. 판사님의 칭찬에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신문사 기자도 민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민수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나는 그저 할머니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방 안의 어른들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님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단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법과 정의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청소년법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 내가 첫 번째 참가자가 되어주겠니? 민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꿈만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기쁨에 넘쳐 대답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민수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법원 견학 모의 재판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 판사님의 개인 지도까지 받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신문사 기자는 민수의 이야기를 지역 신문에 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변호사의 큰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사진도 몇 장 찍었고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모든 인터뷰가 끝나고 민수가 교장실을 나서려 할 때 판사님이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민수야, 꿈이 뭐니? 민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요. 판사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 말에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꿈을 향한 길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의 발걸음은 한층 더 가벼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생겼고 교장 선생님과 판사님까지 만났으며 신문에도 실린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지나며 민수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걸었고 상인들도 민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니? 우리 꼬마 변호사가 지나간다. 이젠 꼬마 변호사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민수에게 과일 하나, 과자 하나씩 건네며 격려했습니다. 민수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감사히 받았습니다. 슈퍼마켓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지난번에 아르바이트를 거절했던 그 슈퍼마켓 주인이 민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야, 잠깐 들어와 봐. 민수가 슈퍼마켓으로 들어가자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미안했어. 내가 그런 대단한 아이인 줄 몰랐지. 지금도 아르바이트 구하고 있으면 언제든 와서 일해도 좋아.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었고 오히려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판사님과의 만남, 신문 인터뷰, 그리고 친구들과 점심을 함께 먹었던 일까지. 우리 민수가 이렇게 유명해졌구나. 할머니는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가 인정받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수와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민수가 문을 열어보니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축하해. 우리 동네의 영웅이 됐구나. 이웃들은 작은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민수의 이야기가 동네에도 퍼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민수와 할머니의 집에 모여 즉석 파티를 열었고 민수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민수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항상 책을 좋아하고 생각이 깊었지요.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민수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웃들은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민수는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이웃들이 돌아간 후 민수는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판사님이 주신 명함과 청소년법 체험 프로그램 안내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장학금 통지서도 있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학교에서 무시당하고 시장에서 의심받던 소년이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꼬마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할머니를 위해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민수는 결코 이런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학교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꼭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서 할머니에게 보답할 거야. 그리고 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거야. 아침 식사를 하던 할머니는 문득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시장 가는 길에 슈퍼마켓 앞을 지날 텐데 같이 가자. 할머니가 살 것이 있어. 민수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슈퍼마켓에 들어가자 할머니는 화장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화장품을 사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화장품을 사시려고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로 자랐으니 할머니도 좀 꾸며볼까 해서.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할머니도 예뻐지고 싶구나. 그 말에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자신을 위해 꾸민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항상 손자 민수만을 위해 살아오셨던 할머니가 이제는 자신을 위한 작은 행복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할머니에게 더 많은 행복을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슈퍼마켓을 나와 학교로 향하는 길, 민수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 주름진 얼굴,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민수는 할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변호사라는 꿈을 향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민수는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